네, 올 한해 한국 영화들은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흥행이 당연시됐던 작품들은 의외로 쓴맛을 받고 크게 주목받지 않은 영화들이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네, 올 한해 스크린 시장을 스포츠문화부 장보경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최근 작품부터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 영화 신과 함께가 그렇게 인기라고요. 네,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이 개봉 일주일째 500만 관객을 넘기며 크게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아직 저는 어제 네. 봤습니다. 이 영화는 7년 전에 첫 연재를 시작해서 2년을 훌쩍 넘겨 완성한 주호민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한국적 내세관에 현대적 상상력을 덧붙여서 독창적인 저승 이미지를 창조해내면서 연재 초기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저승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사후 49일 동안 7번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이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3차사와 함께 살아있을 때 행한 악행들을 일일이 따져보고 무사 통과한 망자에게만 환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요. 예. 주인공 김자홍이 일반 소시민으로 그려졌던 웹툰과 다르게 영화에서는 어린 아이를 구하다 죽은 소방관으로 그렸습니다. 예, 저도 어제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 평일 낮에도 상영관이 정말 꽉 찰 정도로 인기를 좀 실감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 CG가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롭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도 좀 많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신과 함께는 초우와 캐스팅을 자랑하면서 편당 제작비 200억 원을 들여서 2편까지 동시 촬영을 마쳤는데요. 예. 이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이 개봉 전부터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크리스마스 연휴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각각 12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더니 손익분기점 600만은 지금 상태로는 거뜬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첫 해외 성적도 나쁘지 않은데요. 지난 20일 대만에서 첫 선을 보인 이 영화는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미 내년 초까지 8개국에서 추가 개봉을 확정한 상태라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내년 여름 개봉할 예정인 2편은요. 요즘 대세인 마동석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해를 건너서도 이야기의 생명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이 편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작들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정우성 주연의 강철비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987 이렇게 눈에 띄는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강철비 역시 스틸레인이라는 웹툰이 원작인데요. 이 강철비 같은 경우에는 정우성 씨가 또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됐죠. 예. 이 쿠데타 발생 직후 최정예 요원인 이 치명상을 입은 북한 권력 1호와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핵 전쟁 위기에 놓인다는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 이 감독의 남다른 연출력과 정우성, 곽도원의 연기력이 돋보이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소재를 짜임새 있게 꾸려놨습니다. 이 오늘 개봉한 1987도 만만치 않은 기대작입니다. 이 뜨거웠던 30년 전의 이야기, 6월 항쟁을 전면에 다룬 첫 한국 영화인데요. 예. 이 영화는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군봉실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이 물고문으로 숨진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대공수사처 박 처장은 곧바로 시신을 화장해서 사건을 은폐하러 하고 또 이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유명한 이 책상을 예.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기괴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이 대학생 쇼크사로 묻힐 법한 이 사건이 여러 사람의 용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됩니다. 네. 이 감독은 1980년대 시대적 배경은 물론이고 각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고증을 통해 충실하게 구현했습니다. 예, 예. 올 한 해가 정말 의미 있는 영화들로 마무리가 되네요. 일단 올해 마지막까지 풍성했던 이 스크린 시장 전체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영화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올해 청룡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음악상과 최다 관객상으로 4관왕을 차지한 택시 운전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네. 올해 유일하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기도 한데 이 5.18 민주화 운동에 참상을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태우고 광주로 갔던 택시 운전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이 배우 송강호와 유해진, 유준열이 가슴 따뜻해지는 연기로 많은 이들을 울렸고요. 이 녹색 택시 불의사와 이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울려 퍼지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 제작진은 한국에서 이 언론상을 받고 자신과 함께한 택시기사를 찾고 싶다는 힌츠페터 기자의 수상 소감에서 이 작품을 생각해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가 입소문을 타면서 힌츠페터 기자가 그토록 그리던 택시기사 김사복 씨의 아들을
찾는 일도 있었는데요. 예. 반면 이 유승환 감독의 군함도는 독과점 논란 등에 휩싸이며 예상화로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등 이 소위 말하는 티켓 파워 있는 배우들이 6개월간 고생에 찍은 영화지만 아무래도 이 2천여 개의 스크린을 차지했다는 이 비난을 받으면서 흥행에 실패했는데요. 예. 또 심파적인 요소가 많고 후반부에 갈수록 한국인 내부의 갈등과 음모가 부각되면서 이 내용적에서도 좀 불편했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함도 팀은 뉴욕 타임스퀘어에 군함도 광고를 후원하는 등 역사를 알리는 데는 크게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했던 박서준, 강하늘 주연의 청년경찰. 이 영화도 좀 흥행이 나쁘지 않았죠? 네, 올해는 이 의외의 복병들이 극장가를 장악한 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경찰은 박서준과 강하늘이 재발견을 한 영화였는데요. 예. 두 사람은 이론에만 밝은 경찰대생으로 변신해서 티격태격 우스꽝스러운 콤비 플레이를 잘 소화하면서 한국판 버디무비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범죄 집단을 서울 대림동에 살고 있는 조선족 폭력배로 묘사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 동포들은 지역을 범죄 소굴로 묘사했다,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즉각 상영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영화 속 설정은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한 허구라고 답변하며 사과했습니다. 이 남한산성과 맞붙었던 범죄도시도 의외의 성과를 냈습니다. 예. 사실 개봉 전에는 이병헌, 김윤석 등 충무로를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하면서 남한산성에 대한 기대가 훨씬 높았는데요. 예. 이 범죄도시는 마동석표, 통쾌한 액션과 윤계상의 잔인한 악역 변신을 무기로 남한산성을 제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오랜 기간 무명 배우였던 배우 진선규 씨에게 청룡영화제 나무조연상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예. 이 미국 하원 의회 공개 청문회에서 일본의 만행을 증언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화를 다룬 작품 I Can Speak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예. 이 주인공 나문희는 이 작품으로 올해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습니다. 데뷔 56년 차 또 77세 여배우가 현역으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음을 입증했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정말 한국 영화의 활약이 대단했네요. 이 밖에 또 외국 영화에 관한 소식도 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이 히어로물 경쟁자인 마블과 DC는 각각 올해 3편과 2편의 영화를 내놨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스파이더맨 홈커밍, 토르까지 줄줄이 좋은 성적을 거둔 마블과 달리 DC는 원더우먼과 저스티스 리그의 흥행 실패로 올해도 여전히 예전의 명성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예. 전 세계 최초 유아 애니메이션인 러빙 빈센트와 이 새로운 방식의 영화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130여 점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재현을 하면서 전 세계가 이 사랑했던 화가의 죽음을 되새기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정말 올 한 해 다양한 영화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영화 시장이 풍성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문화부 장보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